차가 분모에 있어야 합니다. 두 개의 차를 구해보면 2H거든요. 그죠? A는 사라지니까. 따라서 일단 2H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실제로 이거 두 개가 둘 다 A로 간다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F'A 곱하기 2 이렇게 끝내버릴 수. 차가 움직이는 상황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시간과 위치 그래프가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다라고 해보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초에서부터 30초까지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위치가 5, 20 이렇게 했을 때 지금부터 평균 속도를 한번 구해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평균 속도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걸린 시간 20초 분의 이동한 거리 15. 그래서 이게 바로 평균 속도가 될 겁니다. 수학에서는 일반적으로 x의 변화량과 y의 변화량의 비율, 그 평균적인 비율이라고 해서 이런 값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사실 수학에서는 이 공식은 조금 다른 이름으로 더 익숙하게 다뤄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울기겠죠. 그래서 x의 변화량 분의 y의 변화량 이런 식으로 구했던 게 기울기이기 때문에 결론은 평균 속도, 평균 변화율, 기울기 모두 같은 값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상황을 좀 바꿔서 순간 속도를 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순간 속도라는 거는 굉장히 짧은 순간에 그때 속도가 어떻게 됐을 거냐라는 거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을 10초에 최대한 가깝게 보내보면 되겠죠. 즉, 순간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 평균 속도에서 시간의 간격을 최대한 짧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인 거고, 이런 식으로 10초에 한없이 가깝게 보냈을 때의 평균 속도의 그런 극한이 이 순간 속도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이 평균 속도 공식, 기울기, 평균 변화율 공식에다가 리미트를 취한 게 바로 순간 속도가 될 것이고, 이거를 우리는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기울기 입장에서는 원래 평균 변화율은 그냥 기울기였는데 이 순간 속도,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결국은 접선의 기울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까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을 수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에서 B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A부터 B까지 변할 때 그 Y 값의 변화량, 그러니까 B-A분의 FB-FA, 즉 X 변화량분의 Y 변화율, 이런 것을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요. 이 X가 변한 만큼을 우리는 X의 증분이라고 하고 델타 X라고 읽어주고요. 이것은 Y의 증분이라 하고 델타 Y 이렇게 읽어줍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결국 평균 변화율이라는 것은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심플하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걸 다시 한번 말해보면 결국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그리고 평균 변화율은 기울기, 이 A와 B를 연결한 그 직선의 기울기와 같은 개념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예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공식에 익숙해져 보죠. fx를 x제곱이라고 했을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에서부터 4까지 변한다는 것은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3분의 16-1, 따라서 답은 5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a부터 a 플러스 델타 x까지 변한다고 했으니까 결국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게 바로 평균 변화율이 되는 것이고,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이제 값을 구하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fx가 x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델타 x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전개해보면 되는 거니까 쭉 전개를 해서 이제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a제곱과 a제곱 사라지기 때문에 델타 s로 약분하면 요게 정답이 되겠죠. 이번에는 순간 변화율의 개념을 좀 정리해 볼 건데, 순간 변화율이라는 용어 대신 우리는 앞으로 미분계수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미분계수라는 건 순간 변화율과 같은 개념이고, 이것은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접선의 기울기와 같은 개념이다 라고 일단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했었죠. 우리가 만들었던 평균 변화율,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때 이 x를 점점
a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직선의 기울기라는 것도 이렇게 변해 갈 거기 때문에 결국은 한없이 다가가게 한다면 이 a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설명을 조금 전에 드렸었고요. 우리가 물론 x를 보낼 때 이제 왼쪽에서도 보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왼쪽에서도 실제로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이 직선의 기울기를 관찰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에 한없이 가까워지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우리는 fx의 x는 a에서 미분계수라고 불러줄 거고요. 이 미분계수라는 개념이 순간 변화율과 같은 개념이고 이게 바로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 fx의 x 이퀄 a에서 미분계수를 우리는 이제 앞으로 f'a라고 쓰고 이렇게 써줄 건데요. 결국 이걸 어떻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냐면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x를 a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극한을 보내면 이게 바로 미분계수가 되더라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우리가 공식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게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예를 들어서 요 길이를 델타 x라고 해볼게요. 그럼 결국은 이제 여긴 fa고 여긴 fa 플러스 델타 x가 되는데 결국 이 미분계수라는 건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분계수의 공식을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델타 x를 0으로 가게 하는 그 극한을 취하면 그게 바로 f'A 미분계수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델타 x라는 기호가 조금 귀찮을 때도 많기 때문에 델타 x 대신에 h라는 기호를 써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이 공식에 조금 익숙해지기 위해서 한번 예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2에서 미분계수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렸던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x를 2로 보냈을 때 x-2분의 fx-fe 이게 바로 f'E가 되는 거고 그럼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fx 자리에다가 3x 플러스 1을 대입해서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분자가 계산하는 순간 약분된다는 게 보일 거기 때문에 결국 정답은 3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f'E는 3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도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두 번째 공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h를 0으로 보냈을 때 h분의 f2 플러스 h 마이너스 fe 이것도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제가 말했었죠. 그러면 이제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는 거기 때문에 2 플러스 h를 대입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2를 대입해서 값을 구해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분자만 이제 우리가 정리해보면 되는데 분자는 좀 전개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h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전개를 해보고요. 오른쪽 거는 이제 계산을 해줘서 결국은 정리하게 되면 h분의 마이너스 h제곱 마이너스 4h가 됩니다. 그럼 자, h를 약분이 되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h로 약분하게 되면은 결국 h를 0으로 보내는 거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4, 즉 f'E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을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f'E3은 어떻게 구해야 되죠?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x-3분의 fx-f3 이런 극한을 쓰거나 아니면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3 플러스 h-f3 이런 정의를 쓰면 f'E3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게 너무 귀찮죠. 그래서 수학자들은 f'X라는 거를 한 방에 구해버리고 여기다가 그냥 x의 3을 집어넣는 식으로 구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수열에서도 이랬었죠. 수열에서 A10을 구할 때는 일일이 찾아서 규칙성을 봐가지고 구할 수도 있었지만 일반항을 구하고 거기다가 대입하는 방식이 상당히 편리했다는 말이죠. 여기서 이 f'X라는 것을 우리는 도함수라고 불러주게 될 건데요. 지금부터는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 도함수를 구하는 공식을 배워보고 이거를 통해서 미분계수를 좀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fx가 이렇게 있을 때 f'X 도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우리는 미분한다 라고 합니다. 자, x제곱을 미분하면 뭘까요? 도함수는 실제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지수가 앞으로 쏙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지수가 하나 줄어듭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x5제곱의 도함수는요, 5x 4제곱 이런 식이 될 겁니다. 앞에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상수는 내버려둔 채 오른쪽에 있는 것만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x 세제곱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x 세제곱은 10 그대로 냅두고 3x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예를 들어 x를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1x 0제곱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x 0제곱은 1이라서 그냥 1이 됩니다. 그러니까 5x를 미분하면 그냥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미분하면 그냥 1로 사라진다. 이렇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상수함수는 미분하면 0이 돼버립니다. 결론은 이제 요런 거를 여러분이 미분, 그러니까 요런 함수를 여러분이 도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각각 미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5 곱하기 3x제곱, 2 곱하기 x, 그 다음에 7 곱하기 1, 그 다음에 0. 이런 식으로 모든 다항함수의 도함수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런 예제를 한번 풀어봤었죠. 이때 우리가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f'E를 구하는 대신에 f'X를 구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f'X는 마이너스 2x, 그 다음 5는 상수항으로 없어지죠. 그럼 이때 f'E는 x의 1을 대입하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아까 전에 구했던 답이랑 동일하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내용을 좀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x를 가지고 f'x를 구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미분한다 라고 하고, f'x라는 것은 도함수라고 불러줄 겁니다. 이 f'x는 상당히 간단한 공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미분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y는 x n제곱을 미분한다, 이거의 도함수를 구한다를 우리가 y' 이렇게도 써주고요. 이런 식으로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x를 미분하면 그냥 1이 된다. 상수는 미분하면 그냥 0이 된다. 이런 것들 설명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몇 가지 또 공식들을 말씀드렸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에 상수가 곱해져 있을 때는 그냥 상수는 그대로 두고 옆에 있는 것만 미분하면 된다 라는 거였고요. 함수 두 개를 더하거나 뺀 것은 각각 미분해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주면 모든 다항함수 같은 것들 다 여러분들 쉽게 미분, 그러니까 쉽게 도함수를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대신에 조금 주의해야 되는 공식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곱의 미분법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 함수의 곱을 우리가 미분한다 라고 생각할 때는 그냥 간단하게 지금까지 본 거에 따지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공식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왼쪽 거 미분하고 오른쪽 그대로, 그 다음에 왼쪽은 그대로 쓰고 오른쪽을 미분, 이런 식으로 실제로 공식이 나온다는 것을 이제 수학자들이 증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공식이 좀 독특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따로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도함수의 정의를 좀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함수라는 거는 이제 기존의 미분계수를 그냥 일반화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정의를 가지고 2 대신에 x로 바꾸려고 하면은 이게 좀 이상하죠. x라는 문자가 이미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정의, 그러니까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정의를 가지고 일반화를 시키는 게 좀 편하고요. 여기서 2 대신에 x를 써주기만 하면 이게 그냥 도함수의 정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f'x는 fx 플러스 h 마이너스 fx에다가 h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취하면 이게 바로 실제로 도함수가 된다라는 거고요. 이거의 공식들을 먼저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먼저 예제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일단 이런 함수 미분하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할 수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상수는 없어지고요. 2번은 4x 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x니까 4x, 상수항은 없어진다 라는 거였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는 이제 곱의 미분법입니다. 왼쪽부터 미분하고 오른쪽은 그대로 씁니다. 그 다음 더하기, 왼쪽은 그대로 써주고요. 오른쪽만 미분합니다. 그럼 1이겠죠. 그래서 요걸 정리하기만 하면 이제 주어진 함수의 미분을 할 수 있다. 도함수가 이렇게 된다 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파트에서는 좀 마지막으로 도함수의 정의로 지금까지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공식들을 좀 몇 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일반적으로 도함수의 정의는 이런 거였죠. 실제 이 도함수가 EX가 된다라는 거를 지금부터 증명을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러면 fx가 x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입해서 식을 정리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요. 전개를 해보면 여러분이 x제곱이 사라진다는 것을 볼 수 있고 h를 약분하면 2x 플러스 h가 돼서 답이 2x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이용하면 여러분께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공식들이 증명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곱의 미분법을 한번 제가 증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x 곱하기 gx의 미분을 하면 정의를 일단 먼저 써보면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hx라고 만약에 둔다면 hx 플러스 h 마이너스 hx 이렇게 될 건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써보면 결국 요거겠죠, 그죠? 요게 지금 도함수의 정의가 될 겁니다. 이때 약간의 테크닉이 좀 필요한데요. 어떤 값을 뺐다가 더할 겁니다. 자,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상태로는 우리가 그 공식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는 fx로 두고 하나는 gx 플러스 h로 둔 거를 뺐다가 다시 제일 끝에다가 더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뺐다 지금 더한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지금 gx 플러스 h로 묶을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그 f의 미분계수를 이렇게 싹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나머지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도 그대로 써보면 fx로 묶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벌써 좀 심장 뛰죠, 그죠? 왜냐면 요렇게 하면 이게 f'x잖아요. 그 다음에 g는 x가 될 거고, 그 다음 역시나 h분의 요렇게 하면 g'x가 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미분 극한을 보내주면은 요런 식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곱의 미분법 증명하는 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 미분 가능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미분계수의 정의, 이 극한 있죠. 이 극한 값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없었는데요. 그죠? 그래서 이 극한이 일단 존재해야 우리는 미분한다라고 할 거고,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이제 x가 오른쪽에서 다가갈 수도 있지만 왼쪽에서 이렇게 다가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가가더라도 어느 쪽에서 다가가든지 이런 식으로 접선이 만들어진다. 동일한 접선이 만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즉, 극한이 존재한다는 건 결국 우극한 저극한이 존재하고 두 개가 같다는 거기 때문에 fx가 ax는 a에서 미분 가능한다는 것은 결국 우극한, 이걸 우미분 계수라고 부르고요. 좌극한, 좌미분 계수라고 부르는 이 두 개가 같다. 그때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 미분 가능성의 기하학적 의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점으로 다가가는 미분계수 그 극한을 생각해보면 일단 오른쪽에서 다가갈 땐 이렇게 되고 왼쪽에서 다가가더라도 결국은 같은 기울기에 이제 수렴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때는 오른쪽에서 x가 다가갈 때는 기울기가 그냥 1이고요. 그럼 극한값도 1이겠죠, 그죠? 우미분계수가 1인데 왼쪽에서 다가갈 때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우미분계수는 1이고 좌미분계수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거는 수렴하지 않고 발산한다가 되겠죠. 즉 미분 불가능이 될 겁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우미분계수를 먼저 생각해보면 오른쪽에서 다가가는 거죠. 0에서의 우미분계수를 생각해보면 이런 식이 돼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우미분계수의 값이 될 거고요. 그런데 왼쪽에서 다가갈 때, 즉 좌미분계수는 실제로 극한값이 여기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왼쪽에 보이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좌미분계수가 될 겁니다. 즉 미분 불가능하겠죠. 이 내용을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것만 미분 가능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접선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다가갈 때랑 왼쪽에서 다가갈 때 서로 다른 접선을 갖는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미분 불가능하구나. 즉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걸 뭐 뾰족점 이렇게 부르는데 이런 뾰족점에서는 미분이 불가능하구나 라고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미분 불가능한 사례를 기하학적으로 보여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건 이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잘 보면 분모가 0으로 가거든요. 그럼 분자도 0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가 0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면 분자에 해당하는 이 극한이 0이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고요. 따라서 fx의 극한이 fa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보는 순간 좀 이제 소름인데요. 이 마지막에 제가 써드렸던 요게 바로 연속이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즉 fx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라고 결론을 지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역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지만 안 되죠.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그래프더라도 이제 미분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렸었고요. 자, 그래프로서 제가 예를 통해서 이 내용의 좀 의미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지금 보여드린 함수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미분 불가능입니다. 왜냐면 일단 미분 가능하면 연속은 돼야 되잖아요. 연속이 아니면 일단 글러 먹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속이 아니니까 얘는 미분 불가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비슷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자, 요런 함수는 지금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가 다르니까 미분 불가능이 될 텐데 연속이죠. 그래서 연속이더라도 미분 불가능한 사례가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거의 대표적인 사례는 뾰족점이다 라고 좀 기억을 같이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분 가능성 파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 형태를 제가 4번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함수가 x 이퀄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라는 걸 물어보면 첫 번째 방법은 정의입니다. fx는 a를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에서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당연히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각각 구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정의를 통해서 미분 가능성을 따진다는 말은 이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따져봐라. 만약에 같다면 미분 가능인 것이고, 같지 않거나 하나가 발산하게 된다면 그때는 미분 불가능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개념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일일이 항상 하는 게 귀찮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도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왼쪽에 썼던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을 때는 이제 hx라고 했기 때문에 hx고, fa는 ga입니다. 그죠? ha가 아니라. 그럼 잘 보세요. 일단은 첫 번째 극한은 g'a가 되는데요. 당연히 이게 g가 미분 가능하다는 조건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일단 두 번째 방법은 g랑 h가 미분 가능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일단은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상태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극한은 그래서 g'a가 될 건데, 두 번째 극한이 수렴하려면 분모가 0이라 분자가 0이기 때문에 ha가 ga가 된다. 그게 꼭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야 이제 극한값이 존재할 테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이게 h'a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두 개가 같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g'a와 h'a가 같으면 되는구나 라는 거고요. 자, 1번을 좀 순서만 바꿔서 이렇게 써보면 결국 이렇게 1번, 2번 조건을 만족하면 f가 미분 가능하다 라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f가 미분 가능하면 역시나 이 극한값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같아야 되는 상황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역도 성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gx와 hx가 그냥 무난한, 그냥 일반적인 다항함수 같은 미분 가능한 함수라면 그냥 ga랑 ha 같은지 보고 g'a랑 h' 같은지 봐서 미분 가능성을 따질 수 있다는 거고요. 물론 만약에 이렇지 않을 때, 그러니까 g랑 h가 미분 가능한 형태가 아닐 때는 그냥 첫 번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 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프를 통해서 이 상황을 또 의미를 좀 보면 이렇습니다. 자, gx를 제가 분홍색으로 그렸고요. hx를 이제 보라색으로 좀 그려보면 예를 들어 요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면 일단 만나야 돼요. 그래서 GA랑 HA 같아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왼쪽에서 접선을 긋든 오른쪽에서 접선을 긋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G'A랑 H'A가 같아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죠? 이 내용을 방법 3으로 좀 정리해 드린다면, 결국 이런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것은 두 함수가 만나고 공통인 접선을 갖는다. 그래야만 이런 함수가 미분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좀 기하학적으로도 의미를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대표적인 문제를 실제로 두 가지 방법으로 제가 한번 풀어 드릴게요. 일단 정석은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를 구한다 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미분계수를 딱 구해 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기 때문에 약분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답은 5가 될 것이다 라는 거고, 좌미분계수를 구할 때는 이제 아래에 있는 식을 여러분이 써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식으로 fx를 써주고, f2라는 값은 그냥 위에다 대입했던 그대로 6이 되는 거니까 계산을 실제로 해보면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서, 그럼 x-2가 약분되니까 결국 똑같이 5가 됩니다. 따라서 이 함수는 그냥 미분 가능하다 라고 결론을 지을 수가 있고요. 그럼 자연스럽게 연속이라는 것도 보장이 되겠죠. 자, 지금 미분 가능성만 한번 따져볼게요. 그럼 일단 지금 두 번째 방법은 G랑 H가 딱 봐도 미분 가능한 그런 무난한 다항함수죠. 그럴 때는 그냥 이거 두 개만 테스트 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G랑 H 일단 구하고요. 두 개 실제로 구해보면 둘 다 6이라서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연속은 되는 거고요. 이제 미분해가지고 같은지를 볼 겁니다. 그래서 일단 G 먼저 미분하고 2를 대입하고요. H 미분하고 2를 대입합니다. 두 개가 같죠? 따라서 F는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잘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기하학적으로 실제로 이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그래프를 실제로 fx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당연히 만나고 공통인 접선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분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미분에서 마지막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조금 세밀하게, 세세하게 뜯어볼 건데요. 일단 미분계수가 되려면 이 리미트 안에 있는 값이 평균 변화율, 즉 극기울기가 돼야 됩니다. 기울기가 돼야 된다는 말은 f 안에 있는 이 두 값의 차가 분모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미분계수는 말 그대로 하나의 값으로 이렇게 가까워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f 안에 있는 두 개의 값이 a로 수렴하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둘 다 a로 가야 실제로 한 점에서의 기울기가 되기 때문에 미분계수가 된다는 말이죠. 그럼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차가 실제로 h가 되니까 1단계 합격이고요. 2단계는 둘 다 a로 가야 되는데 둘 다 a로 가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극한은 f'a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관점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하면 조금씩이 다르게 표현되더라도 미분계수가 맞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차가 분모에 있는지, 그리고 f 안에 있는 그 x값들이, 두 x값들이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져 가는지, 그 두 가지를 테스트를 통과한다면 그 극한은 미분계수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건 당연하지만 차가 분모에 있고 둘 다 3으로 가기 때문에 미분계수고요. 그 3으로 가니까 f'3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차가 2h니까 2h를 만들어주면 1단계 통과가 되는 거고, 두 개의 값이 지금 1로 수렴한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왼쪽에 f'1 그리고 2를 곱해주는 거를 써주면 이게 답이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차가 분모에 있어야 합니다. 두 개의 차를 구해보면 2h거든요. 그죠? a는 사라지니까. 따라서 일단 2h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실제로 이거 두 개가 둘 다 a로 간다는 거 알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f'A 곱하기 2 이렇게 끝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이제 조금 복잡한 또 다른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x제곱이 1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냐면, 우리가 미분계수 형태를 아니까 일단은 마이너스 f1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f1을 뺐다가 끝에다 다시 f1을 더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제 얘를 따로 보면
오른쪽 거는 그냥 F1로 묶이면서 약분이 될 거고요. 왼쪽 것도 뭔가 이제 느낌이 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건 간단하게 정리될 거고, 왼쪽 거 봤을 때는 이제 이거 두 개 차이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실제로 분모를 좀 오른쪽에 치워놓고 이렇게 만들어 보면 뭔가 이제 미분계수가 되기 위한 그 조건을 만족하게 됐죠. 그죠? 그리고 안에 있는 x제곱과 1이라는 값이 둘 다 지금 1로 간다는 게 확인되기 때문에 답은 f'1. 그리고 오른쪽 거는 그냥 인수분해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니까 2, 그 다음 마이너스 f1. 이런 식으로 극한값을 간단하게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두 번째는요. 이게 지금 0분의 0꼴이니까 5가 f1이어야 되고, 따라서 f'1이 9다. 이렇게 바로 여러분이 눈치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모에 x-1 같은 게 있으면 이거 미분계수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살짝 어렵게 가볼게요. 일단 x가 2로 가니까 0분의 0꼴이 돼요. 그럼 이게 지금 일단 f3이거든요. 그죠? 2가 아니라 3이네요. 그죠? f3이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거 두 개의 차가 밑에 있으면 이것도 미분계수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식조작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0분의 0꼴일 때는 이렇게 미분계수를 활용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구나 라는 거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왼쪽 거를 잘 보면 일단 차가 있는 건 맞는데 둘 다 3으로 가요. 그러니까 f'3이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여러분들 이거 인수분해해가지고 약분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게 되면 4분의 1을 곱해주면 답이다 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0분의 0꼴, 그리고 심지어 x가 1로 가는데 예를 들어 x-1 이런 게 보인다면 이제 미분계수로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함수 같은, 이런 극한 같은 거는 그냥 고민도 없이 통째로 fx라고 둬버려요. 그러면 자 보세요. f1이 당연히 0이야. 그러니까 0분의 0꼴이니까 당연히 0이기 때문에 f1을 그냥 써주면 이게 바로 그냥 f'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fx 미분해가지고 대입하면 되는 거니까 정답을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런 거 나오면 통째로 fx로 둬버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fx만 있지만 사실은 f-1이 무조건 있다고 봐도 돼요. 왜냐면 0분의 0꼴이니까. 그래서 f'-1이 그냥 정답인 거고, 미분해가지고 실제로 대입해보면 이런 식으로 미분이 되니까 답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9라는 거니까 n은 4가 되겠다.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 이 내용에 대한 주의사항을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런 극한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밑에다 2를 곱하고 위에다 2를 곱해서 구했었죠. 그죠? 근데 이때는 이제 역도 성립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EH를 제가 치환을 해가지고 한번 풀어보면 요게 결국은 요런 식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밑에 있는 게 수렴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위에 있는 것도 수렴하는 거고, 그죠? 두 개가 같은 말인 거고, 따라서 역도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극한이 수렴하면 무조건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라는 건데, 이때는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고정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 둘 다 고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역이 성립하지 않아요. 즉 미분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미분이 불가능하더라도 이런 극한은 수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주어진 극한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두 개가 발산,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하면 이게 발산하잖아요. 발산 빼기 발산이더라도 이런 극한은 수렴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기 성립 안 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함수는 x는 1에서 미분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다뤘던, 좀 전에 다뤘던 이 극한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f1 플러스 h 마이너스 f1 마이너스 h. 그럼 실제로 이게 뭔가 이제 발산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두 개의 함수값이 같아서 0이 돼버려요. 이런 식으로 미분 불가능하지만 수렴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핵심인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둘 다 변하는 극한,
a 플러스 h, a 마이너스 3h 뭐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접근 방식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첫 번째, f가 만약에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으로 풀어버려라. 우리 어떻게 하는지 알죠, 그죠? 미분 가능하다면 미분으로 풀어버려라. 근데 만약에 f가 미분 불가능하다면 얘는 발산한다 라고 하는 건 위험한 거고, 만약에 미분 불가능하다면 직접 계산을 꼭 해봐야 된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